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신장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뭐 네, 감사합니다. 아 축제 분위기네 여기. 너 좋아하시네. 왜? 부대표 맡으셨다고 하니까 다들 오늘, 좋아하십니다. 오늘 김병기 예. 그 민주당 원내대표와 신임 그 원내 지도부가 2시 반에 저희 당을 예방하시는데 네. 예, 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대표로서. 알겠습니다. 그 현장도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저희가 좀 앞선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는데 코스피가 와 3천 곧 예, 찍겠던데. 2,993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뭐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 지금은 2,994. 어제 방송 중에 3,000 돌파할 것 같아요. 이거 3천 돌파할 것 3,000 같네요. 돌파하면은 박수 치는 것 좀 쇼츠에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야, 이거 반응을 하네요, 시장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고, 거래소 가서 예, 아니 거래소 가서는 네. 상법 개정안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거래소에 원스트라이크 가서 아웃.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뭐 상법 개정안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이사가 회사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도 상법 개정안을 넣습니다마는 네. 3%룰 등등등 해서 몇 가지 대주주, 소위 우리나라는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작은 주식을 가지고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이나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는 네. 소위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오너 일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흔히 뭐 아시다시피 PBR이 우리나라는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네. 1이 안 돼요. 그 장부상 얘기는 재산. 뭐냐면 자산이 100만 원인데 주식 네. 가치가 0.8 정도 되거든요. 800만 원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부모님 이제 80만 원밖에 원.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진국들은 대체로 2.5에서 3.5 사이 정도가 나와요. 미국이 뭐 4배까지 가고 예, 보통. 그러니까 야. PBR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식이 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맨날 저 보수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주식 관련자들이 네. 자본시장 관련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불투명한 소유 지배 구조 때문이다. 그다음에 일반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당을 너무 안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국거래소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국거래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장만 만나고 왔냐? 아니에요. 여러 직원들이랑 같이 앉아서 간담회 맞아요. 토론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구체적인 제안도 받고. 근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시장감시과를 만났어요.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 주가 조작 밝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시장 한국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그래 국장 입장은 지능순이다란 말로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 조작 가만두지 않겠다. 시장 교란 행위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주가 조작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미국이나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요. 이거는 피해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징하고 네.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사람들, 삼부토건 주가 조작한 사람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자본시장을 투명화하겠다. 예. 그 시장감시위원회가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당신들 잘해라 웃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하고 온 겁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적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3년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4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감시위원회에다가 심리를 맞아요. 지시하겠다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적출을 못했느냐? 그럼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실패한 거죠. 만약 시장감시 시스템은 잘 돌아갔어. 시장감시위원회가 일 잘했어. 네. 보고도 했어. 예. 근데
거래소나 금감원, 금융위 같은 곳에서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개인의 사람의 책임이죠. 인재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제대로 감시한다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고 만약 인적 청산의 과제가 필요하다면 인적 네. 청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실은 그거를 보셨군요. 아랫단에다가 다 숨겨놓고 하신 얘기 아니냐. 시장감시위원회를 향해서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일반 투자자나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한국 시장 국장이 믿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는 신뢰를 심어준 진짜 거죠. 공정한 상식이 있다. 네. 시장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그 이게 주식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주식 가격이 오른 거 플러스 환차익까지 나요. 그렇겠네요. 그런 시장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천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야. 단기간에 어떤 호재성 네. 어디가 무슨 뭐 뭘 원전을 수주해서 원전주에 뭐 일단 뭐가 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시장의 가능성, 시장의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들을 네. 제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동안 뭐 일부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한동안 주식시장은 국장은 상승 곡선을 가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제가 예측을 뭐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나름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예측컨대 그럴 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네. 사실 그동안 이 국장,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은 이게 오르다가 또 막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뭐 쪼개고 이러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해서 다 미장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못하게 예, 상황. 그런 상황들이다. 달라진다. 예. 알겠습니다. 소유 지배 구조, 예. 시장의 투명성,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차익까지 있어서 예. 그럴 것이다.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그좀 그렇다고 제 말을 믿고 투자에 나서지는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투자는 항상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낯설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 좋게 코스피가 흘러가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네네. 하지만 마냥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쭉쭉 나왔어요. 김용현, 뭐 김건희, 윤석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속보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대면 조사 필요성 질문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부터 해보죠. 그럼 김건희가 입원했어요. 지병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병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네.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 예. 샤넬백을 그냥 백으로만 바꿨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보면 신발로도 바꿨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예. 김건희 신발 치수를 신발이 김건희 신발 치수랑 같은 좀 웃기긴 한데 기사 자체가 근데 그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기사를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신발 치수만으로 아니 신발 치수 같은 사람은 여러 있을 수 있죠. 남자들은 대부분 265에서 275 사이 아닙니까? 네. 여튼간에 저는 참고로 280. 예, 좀 발이 좀 커요. 발이 크네. 예, 280. 예. 참고로 여튼 말씀드립니다. 신발 신데렐라 수사 그래서 예, 신데렐라 수사. 예, 지병이 있으시다. 신겨봐야 돼. 예, 치수를 재든. 예, 그래서 이제 지병이 있어서 그 가셨다. 예.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힘든 김건희 그곳에. 씨 그 지병은 그럼 신데렐라병? 모든 곳에서 주목받고 싶은? 12시가 되면 최근에 보면 이분은 12시에 집에 잘 안 들어가세요. 보통 12시에 이명수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싸 돌아다니신다. 여기에 신데렐라병?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 신데렐라 수사 얘기 나오고 샤넬 빼고 신발로 바꿨는데 뭐 이 건진법사 얘기 들은 이 행정관의 얘기는 뭐냐면은 뭐 젊은 사람 뭐 줘야 되는 거고 뭐 신발로 바꾼다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유 행정관이 네. 그 김건희 씨 집사 역할을 했던 분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수행비서. 예, 집사는 아니구나. 수행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럼 유 행정관이 건진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계신 법사님께서 영부인의 그 수행비서한테 야 가서 백 좀 바꿔 와. 야 이번에는 신발로 바꿔 와. 이해 가능해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하네.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선 실세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한테 직접 혐의가 가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어떻게든. 라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네. 민간인이 영부인 수행비서에게 음. 심부름을 야 백 좀 바꿔 와. 신발로 한 번 더 바꿔 와. 네.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네. 말이 안 자체가, 돼요. 그 자체가 진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말이 안 돼요. 이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넬백을 신발로 바꿨다는 것도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네. 이걸 시킨 사람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고 그걸 수행한 사람이 수행비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그럼 건진 수행비서야? 그 건진 수행비서 유경옥 씨는 누구의 수행비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네.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건진법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러게요. 이게 말도 안 영부인이 돼요. 그렇게 붙여줬어요? 야 같이. 건진법사 수행해. 세금은 저 월급은 대통령실에서 받고. 공유비서야 뭐야? 예. 같이 그렇게 해도 이상한 거고요. 예. 김건희한테 전달을 해도 이상한 어. 거고.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을 해와라. 음.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해와라. 야 이것도 교환을 하고 간 이 비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행비서 유경욱은 누구의 비서냐고. 음. 건진의 비서야? 그리고 건진의 비서라고 하더라도요. 네. 저는 이게 뭐 공적인 업무 공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제가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할 때도 네. 개인적으로 저건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건진 말을 100% 믿고 유경옥 씨 말을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경옥 씨가 심지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 개인 비서라고 하더라도 네. 저런 거 안 시킵니다 저는. 음. 그건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켜서 전적으로. 한다. 그건 뭐 최소한의 이게 예. 선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민중기 특검은 대면 조사 가능할 걸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면 조사 가능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대면 조사 안 나오고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안 나오면 몇 번 봐주겠죠. 음. 원래 아프실 예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빨리 아프셨어요. 좀 빨리 아프셨어요. 아직 네. 특검보도 다 임명을 안 했고 추천해 달라고 특검보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지금 보낸 정도인데. 네. 근데 벌써 아프셨어요. 이제 조금 일찍 아프셨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 빨리 아파야 됩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자기가 낳았는지 계속 바깥으로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예.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저기 아산병원 네. VIP실은 굉장히 저는 안 가봤는데 사람들 말 들어보시면 거기가 이제 뭐 예. 실은 뭐 정주영 회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빈관 같은 급이라고 했어요. 재벌기업 회장의 영빈관 급이에요. 네. 거기로 이제 가신 거죠. 음. 보통은 그 대통령 주치의나 이런 데는 보통 서울대병원 가는데 거기보다 아산병원이 훨씬 더 그 일반 환자들이나 일반인들과 그 격리가 잘 돼 있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가 있고 내부 인테리어는 한옥과 양옥을 이렇게 좀 믹스해서 해놨다라고 하던데 그 병실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 VIP실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전에 들었는데 여튼 네. 조금 일찍 아프셨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조사받을 때 저쪽에 들어간 거는 병원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계속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조사받을 때는 네. 병원에서 방문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병원 같아요. 방문 조사. 예, 조사를 피할 수는 없겠다. 그럼 병원에 와서 조사해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은 아프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출석 소환을 못 하고 뭐 인권적인 가서? 측면에서 함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예. 한번 여러분들 네. 이때를 한번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네. 한번 사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냐면 정경심 아. 여사요. 정경심 여사가 예. 그 19년에 그 저기를 했어요. 이 19년에 추석 전 2019년 9월 21일자 네이버에서 네. 조국 정경심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사들이 쭉 올라옵니다.
추석 전 동작구 한 병원 입원했다 퇴원 쓰러지셨어요. 쓰러져서 뇌진탕, 뇌경색 뭐 이런 게 왔다는 거예요. 네. 뇌종양, 뇌경색 졸도로 쓰러지면서 검찰 조사에 임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때 지금 지병으로만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때 기자들이 경찰들 그 의사들 막 탈탈 털고 그 앞에 가서 진치고 하면서 우한 실명 두개골절로 검 조사 때도 구토 등등 해서 개인의 그 병력 정보를 다 깠어요. 네. 그래놓고 뭐 증명서엔 의사명 직인이 없다. 그래서 검찰은 의료기관 직인 없다라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등등등의 네. 이야기를 하면서 소환 조사했어요. 그렇네요. 마치 꾀병을 진짜로 힘드셨거든요. 네. 마치 꾀병 한다는 듯이 몰아갖고 음. 경찰 저 병원 앞에 가서 뻗치고 심지어는 그 의사가 혹시 뭐 건너라도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 저들 또 짜고서 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악마화하고 몰아붙였어요. 왜 김건희.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둥하세요? 물론 저는 개인의 그 병력 정보라든지 이 질병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매우 조심해야 되고 네. 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서 지병으로 병원 가셨대. 끝. 어쩌라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도하면 끝납니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기 합니까? 경찰에서 이렇게 병원명 끌리고. 유출, 취재진 몰려 피해, 예. 뭐 이런 등등등. 이게 뭡니까 이게? 아하. 이랬던 언론은 날카로운 척하지 말라고. 그렇네요. 진짜 이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내고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자 이렇게 입원을 하더라도 특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검의 의지도 있다라는 거 네, 확인합니다.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의 인신을 누가 구속할 거냐를 놓고 경찰, 공수처, 특검도 3개 특검이 전부 다 경쟁할 겁니다. 그렇네. 특검은 3개의 특검 3개인데 윤석열, 예. 김건희로 위아더 월드 될 거예요. 3개 특검은 한길에서 만난다. 한길에서 만난다.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음. 최혜병 특검 음. 한길에서 다 만나요. 최혜병 특검도 네. 3분의 1 체크하고 최혜병 특검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그건 김건희 특검이랑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연관되죠. 도이치모터스 되죠. 3부 예, 연관되고. 연관되고 예.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건진이 왜 윤핵관이 왜 나 견제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포렌식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김건희 측근에게. 예. 그러면 저는 노상원과 김건희와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에 뭐가 없을까? 예? 천공과 건진과 버거보살 사이에는 뭐가 없었을까? 그 셋을 다 연관지어서 그 꼭대기에서 네. 계셨던 분은 누구인가 하면 겹치네. 3개 특검은 네. 한 길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3개 특검과 지금 경찰은 3차 소환 통보 19일 날 윤석열. 오라고 윤석열에 대해 3차 소환 통보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는 반바지로 어제는 긴 바지로, 예, 신발은 같던데 쳐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반바지에서 긴 바지. 그분은 좀 패션 좀 신경 쓰면 안 돼? 검찰 출두할 때는 그렇게 뽀얗고 하얗게 그러니까 그때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그때 평소 행실이 공개된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 네. 공개돼 있는 곳인데. 거기 그 찍찍 끌고 돌아다니면 쓰레빠는 아니더만. 하여튼간에 반바지에 긴 바지에 집에서 급하게 나오나? 제일 아스트랄한 것은 예. 그 서울 기온 29도 시절에 겨울 애착 패딩 검은색 애착 패딩 입고 강남대로와 동작대교 인근을 배회하던 계산책 네. 끌고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 밖에 아니 상식 이하에 상식 이하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요. 근데 경찰도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3차 소환 통보까지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명분이에요. 1차 이하 때까지는 못 나간다 그랬다. 3차 소환 통보하니까 네. 제3의 장소 무슨 서면 조사 이런 걸 언급한단 말이에요. 시간 끌기예요. 시간 끌기. 3차까지 되면 체포영장을 안 칠 수 없어지니까 또 시간 끌기예요. 네. 경찰이
더 이상 여기에서 시간 끌기에 놀아나지 말고 음. 왜냐하면 보세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해서 그 윤석열을 가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김용현이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6말 7초에 예. 다 지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란 그 예. 주요 임무 종사자들 이준우 전 군인들 사령관 쫙 다 나옵니다. 뭐 여인영, 쫙 다 나와요. 박안수. 그런데다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 노상원. 김용현 같은 경우는 보석 그 제한이 있는 네. 그 누구 만나지 마라 주거 제한 그다음에 면담 제한 뭐 이런 거 있는 보석 안 받겠다. 그러니까요. 그거 라고 하고 왜안 있는 받는 거죠. 거예요? 어떻게 아니 된 그냥 거예요?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오면 그런 제한 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 조금만 그러니까 버티면, 윤석열이 며칠만 구속 버티면. 취소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네. 반바지 입고 패딩 입고 서울 시내를 아 이놈의 패션은 도대체 반바지에서 패딩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간극이 너무 커요. 예, 네. 예, 예.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체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 아닌데. 질병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있어요. 여튼 저는 뭐 알겠습니다. 개인의 질병 정보에 대해서 네. 뭐 추측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예, 좀 이상하다. 여튼, 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여튼 예. 그렇게 해서 김용현이 이게 나오려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석이 아니라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오려고 그거 하는 나오면 것은 내가 자유인데 진짜. 제한 없이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돌아다니고 싶으면 다 만나겠네. 그럼 다 만나죠. 윤석열도 가서 만나야 하고. 예. 제약이 노상원도 없으니까. 만나고 뭐 노상원은 하나 더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다른 그 6말 7초에 난 저 사람들 안산 햄버거 집에 다시 모여갖고 뭐 작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맛집 탐방하러 돌아다니고 보리밥집도 갔다가 뭐 그런데 햄버거 집도 갔다가 햄버거 집에서 회식 한번 하고. 그 저기 그 김용현이랑 예.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대통령 막 취임했을 땐가 아니면은 인수위 시절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경호실장 역할을 네, 했잖아요. 네, 김용현이. 예. 피자집에 앉아서 피자 먹는 사진도 있어요. 김용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 몇몇 사람들이 다양한 게 많이 예. 드시러 다니셨네. 뭐 그 아버지가 윤석열한테 너는 검사 그만두면 식당해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행복하게 저기 있다 피자 먹고 있는 사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점심 식사. 윤석열 김용현이잖아 저기 아 옆에 있는 그렇네 사람이. 옆에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김용현입니다. 김용현. 그다음에 저 비서실장 김대기인가.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약간 그림이 네. 피자집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저 피자는요. 대체로 젓가락으로 저 먹는 포크로 건가요? 먹지 않고요. 포크인데 젓가락 집어 젓가락인가요? 먹습니다. 빵을 그 고급 그런가요? 레스토랑에서도 그렇군요. 예.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빵 먹을 때는 이렇게 집어 네. 먹듯이 하여튼간에 그러고 있어요. 예? 손으로 먹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한데 뭐 그것까지 내가 탓하고 싶지는 어쨌든 않지만 근데 표정은 저런-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런 모습을 네. 우리가 6말 7초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최상목 생일 맞아서 최상목도 있고 김대기도 있고 난리네. 피자집에 가서 먹었던 예. 거. 생일 잔치 예. 하는 상황. 그 내란 저 김대기는 미리 빠져나갔으니까 예. 모를 거고 최상목, 나머지는 김용현, 윤석열 예. 모습. 그 피자 먹고 있는 아, 거죠. 같이 그 피자 말고 네. 저 서울구치소 관용 식사를 하시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용 식사. 예. 네. 근데 저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국민들의 화병도 화병이지만 네. 저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입 맞추고 그렇겠죠. 증거인멸 시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내란 특검 지금이라도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 구속 기소하면 돼요. 아주 단적으로 김용현이 네. 노상원 만나서 수시로 만나서 상의했잖아요. 음. 노상원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군사기밀 누출이에요. 이거 빼박 아닌가? 그렇네요.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 근데 왜 추가 기소 안 해? 검찰이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검찰이 네. 그 날과 시 계산을 시간 계산에 매우 그 능하신 분들이니까 네. 날과 시 계산을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기소하면 된다. 음. 근데 만약 안 한다. 그래서 자꾸 나온다. 그러면 특검이 서둘러야 된다. 그것도 안 한다. 네. 그것도 물리적으로 안 한다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준비 기간 20일 안에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명백한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추가 기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바깥에 있고 네. 내란 주요 인마 종사자들도 바깥에 있으면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으로 보내야지. 구치소로 보내서 격리시켜야 돼. 이격시켜야 돼요. 최소한의 그게 수사의 조치가, 기본이에요. 예, 그럼요. 같이 놔두는 거 그래서 아니잖아요. 김용현을 다시 구속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럼 윤석열부터 구속해. 빨리. 윤석열부터 체포해서 구속해. 그렇네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때가 예. 앞서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난 경찰이 결단하면 된다고 봐요. 그 시덥지 않은 아니 제3의 장소에서 서면으로 어쩌고 저쩌고 1차 2차 때는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 끌기예요. 시간 끌기이기 때문에 3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쓰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아크로비스트 하나 싸돌아다니고 있다면 네. 예? 그거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 예, 의지가 없다는 거고. 예, 그 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는 없습니다. 거고 불출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체포의 요건이 된단 말이지. 나는 경찰이 빨리 결단해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포하고 구속해야 돼요. 예. 그래요. 경찰 빨리 움직여라 예. 하는 거고. 경찰이 체포해서 48시간 동안 체포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또 그 안에 영장 쳐야 영장. 된다. 구속영장 쳐야 된다. 공수처든 어디서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예. 해야만 하는 건데. 특수공무집행방이 있잖아. 이미 그 윤석열에 관해서는 특공방이 있어요. 네. 그 체포 저지 특수공무집행방에 다 봤죠, 우리 국민들이. 예, 다 봤어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비아폰 서버 삭제. 증거인멸 교사도 있어요. 그럼 너무나도 명백한 그 사실관계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데 왜 기소 안 하냐고, 왜 구속 기소 안 하냐고. 일단 검찰이 개박살이 나야 됩니다. 심우정 물러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자격 너 뭐 돼? 지금 특검 수사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보장된다는 거 앞세워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심우정 총장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예? 그 검찰 조직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심우정 총장의 지휘가 지금 예. 일선 검찰에 먹힐 것 같아요? 아유, 안 먹힙니다. 로우키로 딱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눈에 안 띌 것 같아요? 눈에 띕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드립다 끝까지 파고 있어요. 심우정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자격이 없어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윤석열 풀어 죽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김용현 포함해서 다 관련자들 풀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기소 안 하고 예, 검찰이 추가 아무것도 기소 안 하고. 하면서 추가 기소 안 하면서 예. 박근혜 씨가요. 예.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됐어요. 예. 영장 실질 심사는 그 전날에서 네. 구속됐어요.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10월 2월 그래서 6개월 1심 쭉 하면 10월 17일이 만료였어요. 네. 근데 2017년 9월 26일 날 넉넉하죠. 추가 영장 해서 받고 구속 기소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그래서 연장했어요. 6개월 연장. 연장했어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저는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내란 사건 같은 중대 범죄 같은 경우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일괄적으로 잡범들이랑 또 동일하게 구속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재판이 신속하게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위원은 왜 재판 신속하게 진행 안 해? 박근혜 때는 재판 일주일에 2번 3번 했어요. 근데 한 달에 2번 하잖아. 그러니까 많아야 3번.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이걸 풀어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풀어줄 결국에는 결심이지. 윤석열부터. 6개월 쭉쭉쭉 끌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방법이 뭐냐? 네, 방법. 1번 지금이라도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조건부 보석으로 해달라라고 검찰이 해가지고 직위원이 조건부 보석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위원이 직위원이 그랬죠. 이제 마치 했는데. 쿵짝쿵짝 지들이 무슨 깊은 고려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열흘이나 남았는데 이걸 그냥 조건부 보석으로 아니 해준다는 그거는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검찰에서 그 법원에서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보석을 안 받아도 보석으로 조건을 왜 직위원이나 검찰은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게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네. 예. 예.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들리죠. 예. 근데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으면 열흘이 아니라 20일이나 한 달 전에 했어야 돼요. 그때까지 재판은 못 끝난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구속 기간 만료야. 나가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럼 한 달쯤 전에 네.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날 것 같다. 그럼 직권 보석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열흘은 내가 그냥 그 안에서 버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거부하고. 한 달은 예. 아, 못 버티는. 못 버팁니다. 아, 빨리 나오고 싶어. 빨리 나오고 싶어서 음. 보석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 재판부가 알죠. 아. 김용현은 그런 지금 뭐 항고하고 나는 뭐 안 할 거다. 그거 왜 그런 얘기 하는 건 줄 아세요? 왜요? 그거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굉장히 큰 탄압을 받는 것처럼. 아.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를 안 하고 내가 조용히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보석금을 안 내면 돼요. 보증금이 그렇죠. 1억 원이죠. 네. 근데 1억 원을 내면은 다 내는 못 것도 나가. 아니에요. 예. 보통은 보석금 보증보험. 그래서 보험증권 끊어서 내거든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렇네요. 예, 얼마 예, 들지도 예. 않아. 얼마 한 돈 100만 원 드나? 하여튼간에 그 정도에서 그 보증보험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내면 보석이 실행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데. 자동적으로 실행이 예. 안 돼요. 보석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근데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 자기들이 정치 사범이고 네. 내라는 정당했고 예. 이런 얘기 하려고 음. 셋 다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네. 직위원도 검찰도 음. 검찰에서는 아니 그냥 나가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보석 그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열흘 정도 앞두고 버틸 수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재판부도 아 그렇죠 조건을 붙여야죠 하고 직위원도 마치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용현은 나는 투사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투사야 나는 보석 안 받을래. 보석 안 받아 나는 당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셋이 예. 거의 머리를 맞대고 짜지는 않았지만 검찰, 법원, 직위원, 김용현이 전부 다 이심전심 쿵짝쿵짝 쿵짝쿵짝 티키타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뭔가 분한데 반박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률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속지 마시라. 다 짜고 치는 거다. 실제로 본인들이 예. 조건을 세게 붙여야 되겠다. 재판이 안 끝날 것 같다. 물론 재판을 먼저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겠지만 예. 그랬을 것 같다면 직위원 재판부는 조건을 붙여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직권 보석을 했어야 돼요. 검찰은 예. 뭐 그래도 조건을 붙이는 게 낫지 않냐 그딴 헛소리 하지 말고 추가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야. 김용현은 난 보석으로 안 나갈 거야라고 했으면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보석금 안 내면 돼요. 그렇네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심우정과 직위원에 대해서는 분노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김용현처럼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때 워낙 혐의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구속기간 재판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네. 한 열흘 앞두고 보석을 한다 조건을 붙여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나 그냥 구속기간 만료되면 그냥 나올래라고 했었어요. 그 기술은 양승태가 먼저 시전했던 기술이에요. 근데 양승태도 그냥 보석을 받아들였어요. 국민들 눈치를 봤거든. 그나마. 야 지금은 약간 쑥으리 할 때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김용현은 쑥으리 하지 않죠. 왜 쑥으리 하지 않느냐? 첫 번째 원인은 내란 수괴가 저렇게 바깥에서 싸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항변의 거리들을 계속 정치적인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아스팔트 부대들이 안 흩어지고 뭉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직위원을 믿는 거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는 저의 해석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추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윤석열이 법원에 나와 재판 받는데 기자들 취재진이 막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 좀 보게 좀 앞에 피해 주세요. 그런 정신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상식 이하예요. 그 사람이 처음 봤어요. 윤석열에는 국민은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 반국가 세력인가? 반국가 세력에 포섭된 악의 무리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김용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도 이 현장에 가서 법원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국회에 가서 이렇게 마이크 많이 들이대봤는데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야 좀 비켜봐. 저쪽 사람들이 나 보게.
아무리 그래도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는 것은 국민들이 또 이게 또 찍히고 있으니까 1번 국민이죠. 국민들이 보는 건데 나보라고.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 정말 나는 참.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완소. 절대 지켜. 절대 지키.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 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있어서. 그래서 걱정돼요. 만약 예. 그렇게 그 검찰이 즉각 기소하고 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두 번 그 마지막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직위원 재판부에서 계속 이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네. 공정하느냐 공정하지 않느냐에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공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래된 법원이 있어요. 절차는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네. 공정해 보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한동훈도 했던 얘기예요. 공정해 보여야 돼요. 공정해 보여야 된다. 네. 공정해야 되고 공정해 보여야 돼. 아무리 공정해도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재판부를 바꿔야죠.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조희대가 결심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예.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 뭐 대법원장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와서 만약 바꾸면 예. 직위원이 편파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법원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 법원이 난처하고 곤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법원이 난처하고 지금 당장 곤란한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권위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조희대는 이 재판에서 배제하고 조희대가 스스로 회피하고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음. 그러면 제가 법원에다가 팁을 드립니다. 네. 형식상 가능하지만 관례상 해오지 않았던 것이긴 한데 형식상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군인들은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용현, 노상원은 이쪽 일반 법원 민간이니까. 직위원 재판부에서 받고 있지만 예. 이진우, 곽종근 등등등 박한수, 군인들, 박한수 예. 이런 사람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잖아요. 근데 이번 특검법에 내란 특검에 네. 군인들도 특검이 기소할 때는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즉 특검이 이 사건을 인계받아서 뭐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일반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중앙지검이 될지 동부지법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쪽으로 와서 함께. 용산이 그쪽에 있으니까 뭐 서부지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에 재판부를 배당을 받는 거죠. 음흠. 보통은 관련 사건이 집중돼 있는 직위원 재판부로 배당을 하는 것이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까지의 관례예요. 하지만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넘어오니까.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하고 예. 직위원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이쪽으로 넘길 수 있다. 병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쪽이 더 많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뭐 할 수도 그렇게.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법원이 네. 덜 쪽팔리고 형식상 사건 배당을 이렇게 했다. 특검법에 따라서 이렇게 군사법원에 있는 게 이렇게 왔고 이게 관련 사건이니까 관련 사건은 이 재판부에 몰아서 하고 네. 이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면 괜찮. 덜 네? 면이 상한다. 면을 세우면서 직위원을 배제하고 사실상의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 국민들이 볼 때도 명분 있어 보이고. 네. 여기서 새롭게 다시 예, 법원도 면이 서고. 면이 서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이걸 봐야 되는데. 덜 쪽팔리고 할 수 덜 있는 쪽팔리고 일이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팁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알아들어.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참 외면하고 있는 재판부의 모습. 아마 이제 검찰 개혁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사법 개혁 이것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당연합니다. 없고요. 당연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자 이제 특검법 지금 보니까 특검법 추천을
했고 뭐 어떤 속도를 특검법은 내고 모르겠지만 있어요.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뭐 사무실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러게요. 워낙에 사무실 메모드급이기 구하는 게 때문에 어렵습니다. 워낙 크니까 네. 내란 특검만 한 250명 가까이 되죠. 247명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267명 다 합치면. 267명. 예. 네.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서 20명을 뺐지? 247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네. 예. 그리고 다들 200명 넘고 막 200명 가까이 막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명 특검만 어려워요. 숫자가 조금 적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사무실구에서 하게 될 텐데 일단은 특검 임명 속전속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와 진짜 빠르네. 빠르게 예, 했고 제가 예. 그 저희들이 특검 추천을 목요일 날 오후에 했어요. 목요일 오후에. 목요일 오후에. 최종적으로 네. 하고 이제 추천하면서 세 분 변호사님들한테 그 세 분을 추천했다고 실명을 밝혀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아서 한동수 변호사님, 심재철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명현 변호사님 세 분을 추천을 그렇죠? 드렸고 예. 근데 11시쯤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좀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그럼 우리 이명현 특검이 임명됐다라고 릴리즈를 할까요? 라고 하길래 아니다 이거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실이니까 기다려라. 대통령실에서도 우리가 네. 추천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가 발표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11시쯤이었어요. 아. 네. 저희들이 의원단 워크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밤에 소식이 오더라고. 네. 그렇게 빠르게 임명이 됐고 이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이제 한 명만 됐는데 이명현 특검. 예. 네. 그래도 뭐 2명, 1명 이렇게 네, 소속사 네, 이런 거 네. 볼 때는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2명 1명 뭐 이렇게 숫자로 뭐 아. 이렇게 평가하고 이럴 일은 아니고 예. 대통령께서 고심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빠르게 진행하는 수사를 빠르게 하는 게 할 수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저희들로서는 뭐 심재철 변호사님이나 한동수 변호사님께 그 응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참 남 못지않게 다른 분 못지않게 제대로 수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만 다들 이렇게 또 보시죠. 한편으로는 예.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잘하신 결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명현 특검이 오늘 특검보 후보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 합류가 불발이 됐다. 뭐 이제 고사하는 모습도 있었고, 네네네. 군 법무관 출신 우선 특검보 후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명현 특검도 뭐 군 법무관 출신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말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민, 김경호 이런 변호사님들이 한 2세대 정도 되고요. 군 인권, 2세대. 예, 군 예. 인권과 관련해서 군 안에서 군 법무관으로서 노력했던 네. 정말 저기는 강직과 심지어는 똘끼가 있지 않으면 군대 내에서 저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진급 비리라든지 예. 군 인권 관련된 사건을 군 내에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회창 아들 그 병역 비리 사건 때도 이제 검사로서 맞아요. 일을 하셨는데 네. 군 검사로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정말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 그다음에 진급 비리 사건 할 때도 엄청난 외압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버텨내신 분이에요. 야. 그게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 최강욱 변호사 포함해서 그러면 정말 1세대. 그리고 이제 김경민, 김정호 이런 분들이 2세대. 그야말로 진짜가 돌아왔다 이런 네. 생각을 진짜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 좀 뭐 해봐야겠- 이미 뭐 본인이 보니까 예. 뭐 특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인터뷰 내용에서 다 드러나요. 이미 보고 있었어. 예. 예. 어느 끝났어. 정도 사실관계.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음흠.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는 좀 봐야죠. 네. 어디까지 탈탈 터실 것 같아. 탈탈 털 겁니다. 탈탈 털 거고 그리고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수사를 해봤던 또 그렇죠. 그 사람이기 양반은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좀 재밌어. 예. 이제 공안 출신들은 수사를 좀 조용히 해요. 특수부는 요란하게 하고
언론과 함께 함께 가요. 예. 특수부. 조용히 소리 없이 강하다. 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소리 없이 강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민중기 특검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에요. 예. 김건희 특검이 처음 시작할 때 11건으로 시작했나 9건으로 시작했나 그랬어요. 수사 대상이. 지금은 지금 16건이에요. 16건. 더 늘어날 수도 기대됩니다. 있어요. 더 늘어날 기대- 수도 있어요. 예. 뭐 하다 보면. 하이라이트는 어쨌든 보면 김건희 특검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하이라이트는 뭐 그 상황들이- 사회적 중요성으로 보면은 가지. 예.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예.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건 김건희 특검이지. 궁금한 게 많잖아. 많아요. 예. 이게 참 베일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개수영장인가 아니면 무속용인가? 애환용인가 애완용인가 예. 무속용인가? 무속용인가? 아 그것도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매우 궁금합니다. 예. 네. 매우 저 궁금하고. 미니어처 정자에선 뭘 했을까? 저. 어. 그러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예. 그 이야기한 신데렐라 수사 아 그것도 진짜 예. 그럼 바로 김건희의 확인할 수 있는 발치수는 거잖아요. 얼마인가? 나 이런 것까지 궁금해졌네. 너무 궁금하다. 예. 아니 그 동아일보에서 쓴 얘기예요. 예. 저는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근데 동아일보는 진짜 그게 궁금한가 봐. 음. 김건희의 발치수는. 그러니까 신데렐라 수사라고 어제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신발이 누구 거냐 교환하는 신발이 누구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경옥인가 그 사람은 예. 건진을 위해서 일했냐 김건희를 위해서 그것도 밝혀야 일했냐. 되고. 그잖아. 신발이 김건희 거면 김건희를 위해서 일한 거고 김건희 게 아니면 건진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잖아. 그렇네. 그 쌍방이 다 양방향이 다 막혀 있다니까. 이게 만약에 건진을 위해서 일한 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죠. 예. 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건진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러면은 그 음. 월급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횡령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 국민 월급 받아서 건진을 위해서 일했다. 근데 그 지시를 김건희가 했다. 그것도 진짜 그런데. 이거는 날았던 횡령한 거잖아. 예. 아 그렇게도 예. 법적으로 예. 판단받을 그다음에 수가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이용 한 게 예, 아니기 예.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 뭐 그 질문 처음 하셨고 일감은 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월급 어떻게 된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고. 국민 나라 돈으로. 그럼 네. 횡령이지. 재밌습니다. 아, 예. 참 흥미진진한 뭐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밝혀지게 되고 언론을 네. 통해서 공개가 되면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실시간 반응 내놓을 텐데 정말 궁금하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게 새 특검으로 가지만 결국 또 하나로 만날 수밖에 없다. 예. 위아더 월드 하나로 만날 겁니다. 위아더 월드 하나로 모든 길은 여사에게로 통한다. 여사에 통한다. 이건 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추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정하고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상황을 좀 보면은 국회. 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송원석. TK 예 경북 김천에 송원석 의원님. 의원 선출됐습니다. 네. 근데 1차에 바로 됐더라고요. 네. 과반을 넘겨서 친윤당 또 뭉쳤어요? 고무도 당당한 친윤정당 국민의힘 예 결국에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 바뀌었어요. 헤게모니는. 왜냐하면 그 대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지역구별로 쭉 나눠 놓은 거 뭐 그 픽토그래픽 뭐 이런 것도 있고 할 텐데 네. 보면 소위 그 친윤 지역구에서 네. 뒤집어진 데는 윤상현 의원이 있는 미추홀구 정도가 뒤집어졌고요. 예. 또 뒤집어진 데가 어디 있든가 제가 거기까지 잘 기억. 미추홀구는 제가 응징 유세를 갔기 때문에 봤지. 봤더니 예. 이재명 대표가 한 50%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50% 정도 나와서 네. 미추홀구에서는 좀 많이 이겼더라고요. 굉장히 뭐 남영희 위원장이 굉장히 고생을 두 번에 걸쳐서 100표 차, 200표 차로 그 21대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TK 부울경 쪽은 거기는 친윤 쪽이 다 친윤 지역구들이 김문수가 다 이겼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이 지역. 사람들은 나라 전체가 네. 어떻게 됐든 이재명이 대통령이든 김문수가 대통령이든 뭐 한동훈이 대통령이든 상관없어. 내 지역구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공천한 사람들이 네. 지방의원으로 또 당선될 수 있겠다 싶으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도를. 그렇네요. 이대로지. 네. 이대로 간다. 예. 그래서 수도권과 대전, 충청, 강원까지 굉장히 내년 지방선거에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아 그래요.
혁신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될 생존을 본인들의 생존이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뭐 국민의 힘이든 당 이름이 뭘로 바뀌든 실질적으로 혁신할 동인이 없어요. 조금 더 뭐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뭐 바뀔 뭔가 필요가 변화의 없다.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자신의 정치적 태도나 이런 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대전 충청에 있는 의원들. 그럼요. 이번에 이제 충청 지역은 완전히 뭐 뒤집어졌으니까 지난 대선 그러니까요. 때가 비교해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대전 충청에 있는 대전 충청은 좀 뒤집어진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전 충청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뭐 서울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 앞이 안 보이고 뭐 예. 일부 이제 구만 강남구 구만. 재서봐 어떡하니 김재섭 의원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애가 타고 조정훈 의원님, 조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님 아하. 이런 분들 좀 애가 타실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윤상현 의원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이 이렇게 급변한 데는 좀 그래요? 급변으로 보이거든요. 뭐 네. 내심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수도권 중심의 좀 합리적 보수의 외양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던 분인데 네. 이번에는 그냥 아스팔트랑 딱 붙어버렸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스팔트. 아예 그래서 좀 이거는 넘어갔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정치적 이유만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라는 저는 느낌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범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도 있겠다. 아, 예.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죠. 예, 너무 평소에 윤상현 의원하고 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러면 대구 경북이나 TK, P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네.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수도권과 대전 충청은 굉장히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모르겠습니다. 뭐 혁신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스탠스, 현재까지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보여준 이 태도와 이 기조라면 네. 내년 지방선거는 TK 말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걸 다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빤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 길로 간다. 거기 있는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정당 전체를 아, 그래요. 봤을 때는 네. 당대표 선거가 뭐 8월달에 있다는데 그때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는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 정리해 봤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 상황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제 뭐 이제 부대표도 맡으셨는데 원내 상황. 원내 상황 국민의힘도 뭐 어쨌든 뭐 저항을 하고 할 텐데. 뭐 그러라 하세요. 예. 거부권 없다. 거부권 없다. 예. 아니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저지난주 목요일인가? 응. 그렇죠. 저지난주 목요일 날 12일 날 안 했으니까. 네. 저지난주 목요일 날 맞아. 본회의 3특검법 쫙 예. 통과되고 검사징계법 통과되는데 정말 아우 속 시원해. 혹시 거부권 없다. 주진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 토론에서 좀 우리가 용인하기 어려운 말을 하거나 하면 그 소리 의원님들이 지르고. 샤우팅을 한단 예.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는데 아우 소리 지를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 말씀하세요. 예, 우린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예. 아, 네. 편안하게. 예. 속이 편해지는 그 왜 옛날에 무슨 뭐 위장약 광고 중에 예. 하다가 하는 그 광고 있잖아. 정말 저는 지난 1년 동안 네. 40 몇 개죠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이 마음 몇 개. 예, 가결하면 예. 거부권, 가결하면 거부권. 근데 21대부터 계셨던 의원들은 3년간 가결하면 거부권, 가결하면 거부권. 근데 거부권 없다. 아니 이게 정말 무슨 뭐 생태탕 딱 먹은 것 같은 속 시원함. 그걸 느끼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모습 또 그렇게 법안 갈 통과 모습 거고. 본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예. 조국혁신당은 이전에 민주당과 그 야사당 다른 개혁진보 야사당 그다음에 광장 네. 정치연대 등과 함께 맺었던 선언문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선언문을 출범 선언문 뭐 중간 선언문 네. 마지막 선언문 거기 보면 이제 반헌특위를 만들자
라는 제안 선언이 있는데 네. 합의 선언이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원특위 만들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대개혁 과제들 그 얘기도. 뭐 불평등 예. 해소 등을 위한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다음 수순은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 그다음에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적인, 네. 그래서 교섭단체 정상화는 대선 직후에 마무리한다, 제도적으로 마무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네. 실행돼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원내에서 민주당과 야사당, 다른 개혁진보 야사당과의 이 밀착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지난 선거에서 보여줬던 공동선대위의 정신을 네. 일상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겠죠. 근데 있겠죠. 뭐 뭐. 어쩌라고? 우리는 약속한 대로 가는 거야. 그 약속이 국민들의 약속한 그대로 대선 결과도 나왔고. 네. 근데 이제 예.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뭐 갈라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프레임 짜기, 갈라치기가 시전이 될 겁니다. 네. 예, 프레임 짜기, 갈라치기. 프레임적이 갈라치기. 예, 거기에 그 현혹되면 안 된다. 현혹되시면 안 된다. 지금도 무슨 무슨 누구는 무슨 파, 누구는 무슨 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프레임 짜기, 갈라치기예요. 프레임 짜기, 갈라치기에 현혹되지 마시라. 네. 조국혁신당은 그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무슨 무슨 자리를 놓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 이런 거, 또는 뭘 들어주면 뭐 할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 그 테이블에 의제로 올라온 적도 없어요. 네. 예.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키세스 우주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키세스 우주연합은 힘을 모으자. 네.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서 갈라치기 하고 프레임 짜들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에 네. 그 프레임, 저들이 짠 프레임에 겁먹지 말고 갈라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네. 쭉쭉쭉 함께 손붙잡고 가자. 네. 저쪽이 뭐라고 하면 뭐 왜 어쩌라고. 그렇네. 그거 좋네요. 예, 물론 어쩌라고? 물밑에서는 이를 완성시키기 위한 수많은 물밑 대화들은 있어야 그럼요. 됩니다. 대화 설득이 하지만 있어야겠죠. 억지 프레임 이런 데는 단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장식 의원님 만나봤는데 아까 보니까 뭐 띄울 게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네네네. 예, 띄울 게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네네. 잘 안 나와요? 판넬 갖고 와야 되나? 자, 잘안 띄우고 되나 봐. 있습니다. 돼요? 네. 자, 그럼요님이 겁먹긴요 우습지요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겁니다. 저희 기다렸던 그림 웹자고 이겁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장식에게 후원을. 제가 예. 올해 내내 네. 당 후원 계좌만 주로 안내를 했고요. 그래요. 당 후원 계좌만 안내를 했고, 여기서도 당 후원 계좌 안내했었어. 기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당 후원 계좌만 안내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만날 조국 영화 홍보하고 주로가 아니라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예, 6개월 동안. 네.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장식에게 보좌진에서 의원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그것도 대선 때까지는 제가 대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대선 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는 또 우리 후보에게 후원을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예. 우리 후보였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제 대선도 끝났고 당 이제 또 후원도 많이 요청을 드렸고 예. 다시 만날 조국 홍보도 많이 드렸고 이제는 강자에게 정의를, 예. 시민에게 권리를, 장식에게 후원을, 군자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자금을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후원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또 군자금 모을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장식에게 후원을. 예,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장식에게 후원을. 후원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후원 또 많이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 조국신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